어라, 아침에도 있었는데? 골든타임은 48시간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틀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미란이 이상함을 느낀 건 첫날 저녁, 신고한 건 이틀째 저녁이었고 그 사이 36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소원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소원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 아침 6시 미라는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돌면서 하루를 깨웠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웠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복도, 같은 계단을 지나며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고 미라는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이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3층 복도로 올라오며 오늘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트 재고 정리, 신상품 진열, 오후에 올 택배 정리까지 머릿속으로 체크리스트를 그리는 동안 어느새 같은 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집 떨어진 304호 문 앞에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지만 미라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그 집 문 앞엔 두툼한 조간신문이 놓여 있었고 미란이 저녁에 퇴근할 즈음이면 어느새 사라져 있곤 했습니다. 창문도 늘 살짝 열려 있어서 가끔 세제 냄새가 또 가끔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는데 그건 살아있는 냄새들이었습니다. 미라는 그걸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 특별히 신경 쓴 적은 없었습니다. 누가 사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는 할머니가 그 집뿐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신문을 봤지만 그냥 지나갔고 계단을 내려가며 머릿속은 이미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같은 층 복도를 다시 지나면서 304호 문 앞을 흘끗 봤습니다. 신문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미라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조금 있으면 가져가시겠지. 아침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나서 가져가시겠지 생각하며 자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발머리를 빗는데 옆머리가 한쪽으로 삐죽 튀어나와 물을 묻혀 눌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물티슈로 가볍게 닦았습니다. 마트 로고가 새겨진 초록색 조끼를 입었는데 5년째 입는 유니폼이었고 가방에는 지갑, 핸드폰, 물통, 김밥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미라는 304호를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아침의 일부였고 이미 끝난 풍경이었습니다. 마트는 늘 똑같았습니다. 입구 자동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과일 코너의 사과 냄새, 베이커리의 빵 냄새, 세제 코너의 화학 냄새가 다 섞인 마트의 냄새였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김 대리가 미란 씨 왔어요? 하고 손을 흔들었고 미라는 네,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박미란 고객응대팀 명찰을 달았습니다. 카트 소리, 계산대 알림음, 손님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는 가운데 미라는 재고를 확인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고객이 물어보면 대답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저기, 이게 유통기한이 카드되죠? 같은 질문들에 네, 그건 2개에 10,000원입니다. 아, 유통기한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카드됩니다 하고 답하면서요. 말을 먼저 꺼내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일단 물어보면 끝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미란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일 코너에서 상한 사과 3개를 골라내 폐기 처리하고 새 사과를 진열했으며
냉동식품 코너로 가서 냉기가 확 올라오는 가운데 만두 재고를 세웠습니다. 김치만두 23개, 고기만두 31개, 해물만두 18개를 태블릿에 입력하고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가니 김대리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매운 냄새가 났습니다. 미란 씨, 점심 뭐 먹어요? 하고 물어서 김밥 싸왔어요. 하고 대답하며 사물함에서 도시락을 꺼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늘 새벽에 만든 김밥 6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대리가 오늘 괜찮아요? 하고 물어서 괜찮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번 주에 저도 걸렸거든요 하는 말에 네, 조심할게요 하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단무지가 아삭했고 맛있었습니다. 30분 점심시간이 지나 도시락을 싸서 사물함에 넣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입가에 긴 부스러기가 묻어 있어 닦았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고 카트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미라는 계산대를 도우며 물건을 스캔하고 비프음이 울리면 가격이 찍혔고 손님이 카드를 내밀면 받아서 결제하고 영수증을 건네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 시계가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어 사물함에 넣고 가방을 챙기며 명찰을 떼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었고 하루가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미란 씨 먼저 가요. 수고하셨어요. 하는 김대리 말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마트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출근길과 똑같았지만 저녁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웠고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으며 미란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B-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으며 문득 304호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본 신문, 조깅 끝나고 돌아올 때도 그대로였던 신문, 저녁에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1일차 저녁 8시 집에 들어가기 전 미라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기 집은 301호였고 304호는 조금 더 가야 했는데 304호 문 앞에서 발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신문이 아직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봤던 그 신문이 같은 자리에 같은 각도로 놓여 있었고 분명 저녁쯤이면 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대로여서 어라 아침에도 있었는데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 신문을 자세히 보니 1월 4일자였고 오늘은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배달된 신문이 오늘 저녁까지 그대로 있다는 뜻이었는데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도 있지. 외출하셨을 수도 있고 하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걸렸습니다.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정확히는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집 문 앞에 택배가 3개나 쌓여 있는 걸 보고 걱정이 되어 관리실에 얘기했던 일이요. 304호 앞에 택배가 며칠째 쌓여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 말했고 관리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마스터키를 가지고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어 문을 열었더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제주도 여행 3박 4일이었고 택배는 미리 주문해둔 생수, 화장지, 세제였으며
집주인은 며칠 뒤 멀쩡히 돌아와 가방을 들고 기념품을 사들고서는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다음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가 미란 마음에 박혔고 그 뒤로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면 오지랖이 된다는 걸 배웠으며 걱정도 때론 민폐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땐 진짜 오지랖이었지. 하하하고 혼자 웃었는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생각보다 커서 입을 다물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신문을 보며 오늘은 외출하셨나 보지. 늦게 나가셨나? 아침 일찍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신 건가? 내가 괜히 의미 부여하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걸렸고 고개를 들어 304호 창문을 보니 늘 열려있던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으며 커튼이 쳐져 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아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신문을 보고 창문을 보고 다시 문을 보며 벨을 눌러볼까 생각했습니다. 손이 허공에 떴다가 벨 쪽으로 갔다가 멈췄는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외출이야 하고 생각하며 손을 내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으며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김치, 계란, 우유, 반찬통 몇 개가 있었지만 생각하기 귀찮아서 냉장고 문을 닫고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가스불을 켜며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싱크대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자 라면 봉지를 뜯어 면을 넣고 스프를 넣으며 젓가락으로 저었는데 저으면서도 머릿속은 자꾸 304호로 갔습니다. 신문, 창문, 조용함이 자꾸 떠올라 고개를 저으며 그만 생각하자. 그냥 외출이야. 내일 아침에 보면 사라져 있을 거야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라면이 익어 불을 끄고 냄비째 식탁으로 가져가 앉아 젓가락을 들어 면을 집었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면을 들다가 국물을 떠다가 김치를 집다가 손을 멈추고 생각이 304호로 돌아갔습니다. 라면을 다 먹었지만 맛은 잘 모르겠었고 그냥 먹었으며 배는 찼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냄비를 씻고 젓가락을 씻으며 수세미에 비누를 묻혀 거품을 낸 뒤 물로 헹궜지만 손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304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앵커가 뉴스를 읽고 있었고 정치 뉴스여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다음 뉴스가 나오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보이고 경찰이 보이고 구급차가 보여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모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발견 3일 전으로 넘어진 후 혼자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또 바뀌어 의사처럼 보이는 전문가가 나와 말했습니다. 넘어짐 사고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발견되면 예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탈수, 저혈당, 저체온증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앵커가 다시 나와 전문가들은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을 주변에서 빨리 알아챘다면 이분은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고 말하며 뉴스가 끝났습니다. 미라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오늘 본 신문이 겹쳤습니다. 아침에 봤고 조깅 후에도 그대로였고 저녁에도 그대로였으며 창문도 닫혀 있었고 불빛도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뉴스는 늘 그 설마가 늦어서 생긴 이야기였고 미란 머릿속에서 며칠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면 지금 몇 시간이 지난 거지? 하고 혼잣말을 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 배달 시간이 6시쯤이니까 어제 아침 6시부터 오늘 저녁 8시까지 이미 26시간은 지났지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고 어제 새벽부터일 수도 있고 그저께 밤부터일 수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배를 눌러볼까 지금이라도 생각하며 손이 무릎을 짚었다가 일어설까 지금 가서 배를 눌러볼까 생각했지만 다시 앉았습니다. 만약 그냥 외출이라면 저녁 늦은 시간에 배를 누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자고 계실 수도 있고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전처럼 오지랖이 될 수도 있어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보자. 그때도 그대로면 그땐 진짜 문제인 거야. 그때 가서 관리실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직 괜찮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 복도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다가 점점 커지며 아니, 제 거 아니라니까요. CCTV 확인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누군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고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 일어나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 있었는데 5명인지 6명인지 복도 저쪽 끝에 모여 있었고 택배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미란도 잠깐 슬리퍼를 신고 문을 나서 복도를 걸으며 사람들이 모인 쪽으로 갔는데 관리실 직원도 와서 손을 들고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CCTV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소용없어요. 분명히 제 거였다니까요.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내야죠. 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미란도 잠깐 그 무리에 섞여 무슨 일인지 궁금해 사람들 틈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307호 주민이 주문한 택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였고 분명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문 앞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몰렸는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기 때문이고 미란도 그랬습니다. 소란이 나면 일단 가서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괜찮은지 보고 필요하면 돕는 게 이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 머리에 304호 신문 아직도 그대로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 반대편을 보니 소란이 난 쪽은 시끄러웠지만 저쪽은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가쪽을 보지 않았으며 304호 쪽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쪽엔 사람들이 몰리는데 조용한 쪽은 아무도 안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미라는 천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신발을 벗으며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은 앉지 못하고 자꾸 304호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단지 불빛이 보였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창문이 보였으며 어떤 집은 환했고 어떤 집은 어두웠습니다. 미라는 304호 창문 쪽을 찾아봤는데 거기 저기 오른쪽에서 네 번째였고 그 집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불빛도 보이지 않았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아 그냥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TV를 다시 켜서 채널을 돌렸지만 이번엔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도 미란 머릿속은 아까 그 뉴스에 멈춰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48시간,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 누가 빨리 알아챘다면이라는 말이 자꾸 들리며 리모컨을 쥔 손을 내려다보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신문이 보였으며 눈을 뜨면 창문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조용한 복도가 보여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덮었다 걷어냈다 반복하고 베개를 뒤집으며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위로 누웠는데 시계를 보니 자정이었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냥 외출이야. 여행일 수도 있어. 친척 집 갔을 수도 있어. 괜히 또 오지랖 부리는 거야. 예전처럼 하고 생각해도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또 보니 새벽 1시였고 일어나 앉아 물을 마셨는데 목이 말라 다시 누웠지만 시계를 또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얕은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복도를 걷는 꿈, 304호 문 앞에 서는 꿈, 배를 누르는 꿈,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꿈, 문이 열리는 꿈, 안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꿈을 꾸고 놀라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등이 축축했으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어두웠고 잠이 오지 않아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보자. 신문이 사라져 있으면 그땐 정말 괜한 걱정이었던 거야. 하지만 만약 또 그대로라면 하고 생각하며 이불을 걷어차고 그땐 관리실에 얘기하자.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2일차 새벽 6시 미라는 알람이 울려 눈을 뜨고 손을 뻗어 껐습니다. 천장을 보니 밝아지고 있었고 새벽이었으며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세수하니 얼굴이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지만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으며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고 복도는 더 조용했으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같은 층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301호, 302호, 303호를 지나 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려다보니 신문이 그대로였고 어제 아침에 봤던 그 신문이 어제 저녁에도 그대로였던 그 신문이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문 앞에 놓여 있었으며 똑같은 자리 똑같은 각도에 1월 4일자 신문이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대로였고 오늘 아침도 그대로라는 건 패턴이 끊긴 거였고 완전히 끊긴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가 단지 쪽에서 304호 창문을 올려다봤는데 3층 오른쪽에서 네 번째 창문이 원래 아침마다 살짝 열려있던 창문인데 완전히 닫혀 있었고 커튼도 그대로였으며 불빛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참 그 창문을 보며 신문도 창문도 두 신호가 동시에 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로 나와 304호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을 보며 벨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고 손이 허공에 떴다가 벨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그냥 외출이라면, 만약 괜히 깨우는 거라면, 예전처럼 또 오지랖으로 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택배 사건이 떠올랐고 3년 전 관리실 직원의 피곤한 얼굴과 집주인의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뉴스 속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을 누가 빨리 알아챘다면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안에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 골든타임은 48시간이고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최소 24시간은 넘었으며 어쩌면 30시간, 40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란 속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오지랖이 아니라 이상한 거야. 정말 이상한 거야. 다시 문을 보고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다시 눌러도 딩동 소리만 울리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톡톡 처음엔 조심스럽게 두드렸고 안에 계세요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으며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세게 톡톡톡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귀를 문에 가까이 댔지만 TV 소리도 발소리도 물 흐르는 소리도 기침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시 벨을 3번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안에 계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목소리가 커졌지만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때 바로 옆집 문이 열려 미라는 놀라 돌아섰습니다. 305호 문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은혜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고 미란보다 조금 젊었으며 머리를 묶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방금 일어난 것 같았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는데 육아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약간 짜증 섞인 듯 했으며 새벽부터 복도에서 시끄러워서 깬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돌아서서 저기 어제부터 신문이 그대로예요. 원래는 저녁이면 없어지던 집인데 하고 말했고 은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304호 문을 보며 그 집 어르신 혼자 사세요. 원래 조용하신 분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이틀째 신문이 그대로예요. 이건 조금하고 말을 이으며 조용한 거랑 이틀째 반응 없는 건 다르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말이 없다가 미란을 다시 보며 작게 괜히 오해하면 일이 커져요. 요즘은 하고 말했고 미라는 그 말뜻을 알았습니다. 괜히 신경 썼다가 민폐가 될 수도 있다는 뜻, 오지랖이 될 수도 있다는 뜻,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그 일처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혜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미란이 말하자 은혜가 멈췄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봤을 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괜히 오지랖일까봐. 근데 하고 말하며 304호 문을 보았습니다. 이틀째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대로고 창문도 닫혀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벨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문을 완전히 열고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와 미란 옆에 섰으며 304호 문을 똑같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부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소리가 안 들려서요. 원래는 아침마다 설거지 소리 같은 게 들렸거든요 하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창문도 늘 열려 있었죠. 근데 요 며칠 계속 닫혀 있더라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저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하고 말했고 은혜는 문을 더 가까이 들여다본 뒤 신문을 내려다보며 1월 4일 자네요. 오늘이 6일이니까 이틀 전 거네요 하고 말했는데 목소리도 조금 떨렸습니다. 원래 조용하신 분이긴 한데 이틀은 좀 하고 은혜가 말하자 미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이건 조용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하고 말했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문을 봤습니다. 벨 한번 눌러볼게요 하고 은혜가 말하며 벨을 눌렀지만 딩동 소리만 울리고 아무 반응이 없었으며 문을 두드리며 어르신, 저예요. 옆집 사는데요. 괜찮으세요? 하고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은혜는 미란을 보며 관리실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고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더 이상 혼자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같이 내려가요 하고 은혜가 말해서 네 하고 대답했고
은혜는 집으로 들어갔으며 미라는 복도에 남아 304호 문을 받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걸치고 운동화를 신고 다시 나와 갑시다 하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미라는 숫자판을 보며 3층, 2층, 1층이 지나가는 걸 봤으며 B-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실로 걸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앉아 컴퓨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미란이 저기 3층 304호인데요 하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신문이 그대로였고요. 오늘도 그대로예요. 벨도 두드림도 반응 없었어요. 그리고 창문도 늘 열던 집인데 이틀째 닫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고 직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304호요? 정숙 씨 댁? 하고 물어서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마우스를 클릭하고 화면을 보며 특별한 연락은 없었는데요 하고 말한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누르자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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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받지 않아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걸었지만 따르릉 따르릉 또 받지 않아 수화기를 내려놓고 미란을 보며 연락이 안 되네요 하고 말한 뒤 일단 경찰에 연락하고 올라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관리실 직원 태수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아파트 독거노인 댁인데요. 이틀째 신문이 그대로고 연락이 안 됩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했고 전화 너머로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하는 목소리가 들려 서울시 구동 아파트 3층 304호입니다 하고 답하자 네, 확인했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미란과 은혜를 보며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했고 두 사람은 관리실 밖 벤치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동안 미라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30분이었고 어제 아침 신문 배달 시간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반이지만 36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10분이 지나 경찰차가 단지 앞에 섰고 미라는 창밖을 보니 파란 경찰차가 경광등을 돌리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으며 두 명의 경찰관이 내렸는데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었습니다. 태수가 밖으로 나가 경찰관을 맞으며 상황을 다시 설명했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올라가 보조하고 말하자 미란과 은혜도 따라 나왔습니다. 다섯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미란, 은혜, 태수 그리고 경찰관 두 명이 말없이 서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은 숨소리만 들렸고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B- 소리가 나며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으며 경찰관이 앞장서서 304호 앞으로 걸어갔고 미란과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라 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은 먼저 신문을 내려다보며 1월 4일자네요. 오늘이 6일이니까 하고 말하다가 나이든 경찰관이 이틀 전 거네요 하고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벨을 눌렀지만 딩동 소리만 울리고 아무 반응이 없었으며 문을 쿵쿵쿵 두드리며 경찰입니다. 안에 계세요? 하고 큰 목소리로 복도에 울려 퍼지게 말했지만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경찰관이 태수를 보며 마스터키 있으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여러 개의 열쇠 중 하나를 골랐고 경찰관이 확인하고 열어주세요 하고 말하자 태수가 열쇠를 문에 넣어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공기가 흘러나왔는데 탁하지도 않고 썩은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오래 닫혀있던 정체된 공기였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며 안에 계세요? 하고 물었고 현관 복도가 보이며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실내화 한 켤레 운동화 한 켤레가 있으며 현관은 깨끗했습니다.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가며 경찰입니다.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하고 말했고 미란과 은혜, 태수는 문 밖에서 기다리며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10초, 20초, 30초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경찰관 목소리가 여기 계세요. 하고 긴장하고 급하게 들렸으며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하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는데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눌렀다가 다시 눌러 119죠? 여기 서울시 구동 아파트 3층 304호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말했고 미라는 안으로 들어갔으며 은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는데 집안은 난장판이 아니라 오히려 정돈돼 있었습니다. 소파도 제자리에 있었고 테이블도 정리돼 있었으며 리모컨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찻잔도 싱크대에 뒤집어져 건조되고 있어서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더 아팠습니다. 일상이 멈춘 집이었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는데 작고 마른 체구의 어르신이었고 흰머리가 바닥에 흩어져 있으며 손은 벽을 향해 뻗어 있어 마치 뭔가를 잡으려다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얇은 면 잠옷 차림이었고 겨울용이 아니었으며 핸드폰이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반쯤 빠져 있어 평소에 두는 자리가 아니었고 손에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하며 시계를 보고 잠시 기다린 뒤 살아계십니다 하고 말했고 태수가 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고 대답했으며 젊은 경찰관이 담요를 찾아 어르신에게 덮어드려 체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서 어르신을 보며 뉴스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고 넘어짐 기운 빠짐 손에 닿지 않는 폰 혼자 남겨진 시간을 보며 작게 48시간 골든타임 하고 말했습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가 붉어졌고 미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19가 도착하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 구급대원 3명이 가방을 들고 들것을 들고 들어와 어디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요. 하고 경찰관이 대답하자 구급대원들이 어르신에게 달려가 재빨리 상태를 확인하며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체온을 쟀습니다. 저혈당이랑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체온도 낮고요. 빨리 옮겨야 합니다 하고 빠르고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고 어르신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옮기며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으며 바이탈을 계속 체크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하고 말하며 들것이 들어 올려져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며 어르신의 흰머리가 보이고 산소 마스크 안에 얼굴이 보였는데 작고 주름진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들것이 들어가고 구급대원들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이 304호 문을 잠그며 현장 확인을 마쳤는데 특별한 범죄 흔적은 없었고
단순 사고, 넘어진 사고, 그리고 혼자 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미란을 보며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한 뒤 조금만 늦었으면 하고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저으며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괜히 오지랖일까봐 하고 말했고 은혜도 작게 저도요. 괜히 오해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만약 오늘도 그냥 지나쳤으면 하고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고 5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조용함의 의미가 달라졌고 미라는 문 앞에 놓인 1월 4일자 신문 이틀 전 신문을 내려다보며 그냥 풍경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호였던 것입니다. 작은 신호, 조용한 신호 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경찰관이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평소와 다른 패턴을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말했고 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도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네요. 독거노인댁 정기 확인 같은 거 하고 말했지만 미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신문을 봤습니다. 2일 동안 그 자리에 놓여 있던 신문, 누군가의 하루가 멈췄다는 신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숙 어르신이 입원해 계신 병동이었는데 병원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이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무거웠습니다. 병문안이 맞는 건지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발걸음이 느려졌지만 안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니 5층 507호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5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502호, 503호, 504호를 지나 507호 병실 앞에 서서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정숙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셨고 링거를 맞고 계셨으며 얼굴에는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고 눈을 뜨고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자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 미란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는데 미란을 위아래로 보며 기억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그날 신고해 주신 분이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네. 저는 같은 층에 사는 미란이라고 합니다. 301호요 하고 말하자 301호. 저는 정숙이에요 하고 약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니 천천히 덕분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래요 하고 대답하셔서 다행이에요 하고 말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한참 미란을 바라보며 눈빛이 또렷했다가 작게 내가 사라진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지나가던 당신이네요 하고 말하셨고 미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신문을 봤을 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대로여서요 하고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당신은 한 번 더 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말하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지나가죠. 매일 같은 복도를 지나가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근데 멈춰서 한 번 더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괜히 오지랖일까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요 하고 말하자 어르신이 미란을 보며 그래도 당신은 돌아왔어요.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하고 말하셔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나는 매일 아침 신문 읽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신문을 가져오고 커피를 내리고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읽고 그게 내 아침이었어요. 하고 말하셔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신문이 그대로 있는 게 이상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야 숨쉬기 편했어요. 겨울에도요. 환기를 꼭 해야 했죠. 공기가 막히면 답답해서요. 근데 그날은 쓰러지고 나서 그게 안 됐어요. 하고 말하시는 걸 들으며 창문을 보니 병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어 여기도 창문 열어두셨네요. 하고 말하자 어르신은 작게 웃으며 습관이에요. 간호사가 닫으면 제가 다시 열어요. 하고 말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다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골든타임이었대요. 48시간 하고 말하셔서 고개를 끄덕이며 뉴스에서 봤어요. 48시간 안에 발견되면 예후가 다르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보며 48시간. 이틀. 짧은 것 같지만 막상 혼자 사는 사람한텐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전화도 안 오고 벨도 안 울리고 조용히 시간이 흐르는 거죠 하고 말하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조용히 사라지는 것. 아무도 모르게. 손을 꼭 쥐며 앞으론 더 자주 볼게요. 신문도 창문도. 그리고 어르신 괜찮으신지도 하고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진짜로. 당신이 아니었으면 하고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셨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일어나며 오래 있으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조심히 가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하셨고 문을 나서려는데 미란 씨하고 다시 불러 돌아서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하고 말하셔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으며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창문을 여니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빨래를 걷는 소리가 들렸으며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일상의 소리들이었고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에서 또 소란이 났습니다. 이번엔 주차 문제였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 자리에 주차했다는 말이 나왔고 목소리가 커졌으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미란도 복도로 나왔고 소란 소리가 들리며 큰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란이 난 쪽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반대편 복도 조용한 쪽을 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304호 앞을 지나며 문 앞을 보니 신문은 없었고 깨끗했으며 창문을 올려다보니 살짝 열려 있었고 환기하는 냄새가 복도까지 풍겨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정숙 씨는 괜찮다. 다시 걸으며 다른 집들도 봤습니다. 305호 문 앞에 택배 하나 오늘 온 것 같았고 306호에는 신문이 오늘 자로 놓여 있었으며 307호 문 앞은 깨끗했고 308호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물을 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흙이 축축했습니다. 그 풍경들을 천천히 보며 작은 신호들이구나. 누군가 살아있다는 신호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뒤로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쓰고 싶어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늘 지나가던 길에서 달라진 걸 한 번 더 본 사람일 뿐이었다. 신문 한 부, 닫힌 창문, 조용한 복도,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읽었다는 것, 그게 누군가를 살렸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고 어떤 집은 환했고 어떤 집은 어두웠으며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끄러운 사건은 사람들이 몰린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살린 건 조용한 변화를 알아본 한 사람이었다. 일기장을 덮고 내일 아침 조깅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늘 지나가던 복도, 늘 보던 풍경이지만 이제 미란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볼 것입니다. 신문도 창문도 조용함도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미란은 이제 읽을 수 있었고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